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친절한 주치 신경외과 이경석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이 바르게 앉아있는 방법, 바르게 앉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강의에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앉아있을 때가 오히려 서있을 때보다 허리는 힘들어한다. 그리고 똑바로 앉아있을 때보다 구부정한 앉아있을 때는 훨씬 더 강한 압력과 스트레스 때문에 허리는 힘들어한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앉아야지만 바르게 앉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많은 방송과 많은 자료를 봤는데 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거를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대개는 이렇죠. 앉았을 때 허리를 꼿꼿이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가슴을 핀 다음에 엉덩이는 뒤로 최대한 빼서 의자에 붙이시고 어깨는 라운드가 아니라 어깨를 펴가지고 피신 상태에서 손은 책상 이렇게 올리시고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면 또 이게 힘들기 때문에 나온 게 뭐죠? 의자죠. 의자는 척추를 보호해주는 의자에서 저도 구입을 해봤는데 이게 싸게는 뭐 10몇만 원에서 비싸게 100만 원 넘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 광고할 때는 뭐 척추 보호 의자 하면서 대개는 대동소이합니다. 허리를 뒤에서 이렇게 눌러서 허리가 굽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등받이가 좀 디자인 잘 되는 의자가 대부분인데 저도 사봤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의자가 좋아도 제 몸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제가 움직이지 않도록 누군가가 끈을 묶지 않는 한 저의 몸은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경석 원장님 어떻게 해야지만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죠. 제가 그래서 준비해온 굉장히 쉽고 돈도 안 들고 여러분 자세가 훨씬 더 안 무너지는 바르게 앉는 자세 방법을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척추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바르게 앉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좋은 의자 있으면 좋죠. 그런데 첫 번째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의자라 하더라도 우리 척추를 보호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여러분 시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의자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건 비싼 건 아닌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받침이 있습니다. 등받침은 대부분 이렇게 곡선을 그리죠. 그 이유는 엉덩이를 대고 댔을 때 허리를 이렇게 밀어줘가지고 허리 각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의자의 등받침의 역할이겠죠. 원리는 맞습니다. 원리는 맞는데 불가능하죠. 제가 한번 그 이유를 제가 말로 하지 않고 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앉습니다. 엉덩이 빼가지고 앉다가 우리가 이러다 보면 서서히 어떻게 해요? 서서히 무너지죠, 이렇게. 무너지면서 스마트폰도 보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묶어놓지 않는 한 아무리 의자가 좋아도요, 우리의 자세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무너지는 자세를 잡아주지 않으면은 의자는 아무리 비싸도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자세가 무너지지 않을까요? 여기서 핵심. 우리가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내 자세가 무너진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나중에 보니까 나의 자세가 무너진 것 뿐이지 내가 자세가 무너지고 있구나라고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체크 시스템, 나의 자세가 무너지고 있네 라고 인식만 할 수 있다면 상당 부분 자세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자, 의자에 앉았을 때요. 앉았을 때 가장 많은 하중을 받는 우리 몸의 구조는 바로 엉덩이입니다. 실제로 우리 의자에 앉게 되면요. 엉덩이 부분이 의자에 닿아가지고 압력을 받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앉아있을 때 척추에 가장 많이 하중이 가는 이유는 바로 엉덩이가 눌리기 때문입니다. 엉덩이가 눌리기 때문에 그 압력은 척추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가 척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엉덩이가 눌리면 안 되고요. 다리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체중과 이 압력이 엉덩이가 아니라 다리로 가려면은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앉게 되면은 다리 쪽으로 우리 몸이 버티게 되기 때문에 엉덩이 쪽으로는 압력이 안 가죠. 근데 이렇게 앉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하지만 가능하게 만들면 됩니다. 바로 그 비밀은 바로 여기 수건이에요. 네. 제가 수건을 2장을 준비했습니다. 한 장으로는 좀 부족해요. 제 경험상으로는. 자, 수건을 2개를 겹쳐가지고요. 이렇게 말았습니다. 만 상태에서 이 수건을요. 의자의 끝에 대는 게 아니고요. 의자의 중간에 대주세요. 이 상태에서 한번 앉는데 앉는 것도요. 이 수건 위를 앉지 마시고요. 이 수건 앞에서 걸터앉게 이렇게 앉으세요. 이렇게. 앉게 되면은 우리가 첫 번째 뒤에서 올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다리를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뒤로 가기 때문에 엉덩이 쪽으로 앉는 거죠. 그런데 수건을 대서 엉덩이 반 정도 걸쳐주게 되면은 사선, 우리가 경사가 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리의 힘으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체중이 분산되는 것이죠. 한 다리로 반, 엉덩이로 반. 이렇게만 해도 골반과 허리로 가는 하중이 상당 부분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체크 시스템. 만약에 이게 없다고 쳐볼게요. 없게 되면은 우리가 일하다가 서서히 무너지죠, 이렇게. 그죠? 아무도 모르죠. 하다 보면은, 아이고, 내가 무너졌네? 나중에 하게 되죠? 흔히들 많이 보는 모습이에요. 일하다가, 이렇게. 그런데, 이 수건이 좀 전처럼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하게 되면은, 뒤에서 엉덩이를 반 정도 걸쳐 밀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아파요, 여기가. 네? 다 해볼게요. 하다가, 쓱 하다 보면은 수건이 닿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아, 내가 무너지는구나. 허리를 세우자. 다시 일하다가 하면은, 이렇게. 내가 최소한 나의 허리가 뒤로 굽어지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수건을 이용해서 앉게 되면은 첫 번째, 우리의 체중이 엉덩이와 척추로 가는 것을 다리로 분산시켜가지고 약간 스쿼트한 자세로 되는 거죠. 살짝 걸터 앉아가지고 허리를 한 반 정도는 숙여줄 수 있고요. 두 번째, 허리가 뒤로 굽어지는 것을 인지시켜가지고 다시 허리를 세울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시중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의자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가봤는데 백화점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정말 싼 게 한 50만 원 됐었고요. 정말 좋은 건 100만 원 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의자도 한번 사용해 봤는데 이렇게 수건을 활용해서 앉는 거와 큰 차이는 없다. 저 결론은. 그래서 이 수건을 활용하시고 앉으면 되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 집에 등받이가 없다. 관계없죠. 이런 원통형 의자 관계없습니다. 똑같이 의자의 가운데 두신 다음에 앞에 반 정도에 살짝 걸터 앉으세요. 의자를 깔고 앉는 게 아닙니다. 반 정도 걸터 앉게 되면은 뒤에서 밀어 올리기 때문에 체중은 앞으로 쏠리게 되고 그 체중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리로 힘주게 돼 있죠. 바로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이렇게 앉게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허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뒤에 걸리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내가 무너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자세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자세? 바로 승마 자세입니다. 승마 자세. 많은 과학자와 의학자가 허리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자세가 뭐냐? 바로 승마 자세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수건을 활용하는 자세를 앉게 되면은 이 승마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게 힘들거든요, 이거. 이렇게. 그죠?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은 여러분
바르게 앉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의 시간은 의자에 앉아 계실 겁니다. 그 앉아있는 시간 동안 오늘 배우신 방법대로 바르게 앉는 이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은 허리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될 겁니다. 다음 6강은요. 척추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장요근의 운동과 이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